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건 전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봤던 거라면 이번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백날 이거 봐봐야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림 그려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이거 말로 못 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이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부터 이제 가보자면 19번부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이라고 하더라도요, 꼭지점에 좌표에서 최대값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 이 범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꼭 꼭지점이 최대값인 게 아니라 만약에 범위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구조라면 여기가 최소값이고 여기가 최대값일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다 그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림이나 그립시다. 마이너스 2로 묶어서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죠? 네. 자, 반 빼고 제곱 4 빼기 2로 한 거니까 더하기 2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네. x를 써야 되는데,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나마 좀 쉽네요. 이게 나와서. 이게 안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거든요. 어디 밑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걸 모르는 시험 문제가 좀 골치 아픕니다. 그때는 밑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저게 시험이 잘 나와요. 이거 모르는 스타일로는. 자, 아니까 그나마 쉽습니다. 잘 보세요. 그림 그리기 쉬워져요. 이게 지금 엎어진 형태의 그림인데 축방 정식이 마이너스 2라고 떠줘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범위를 봐보세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인데, 미안해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가 여기 어디 있을 거고 2가 여기 어디 있을 건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x가 마이너스 2라고 쳐봐봐.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서 시험 문제를 약간만 바꿀게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고 가정하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똑같아요, 높이가. 왜? 이렇게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해서 한 칸 한 칸 벌어져 있거든. 그때는 이 높이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4라고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조건이 조금 바뀌었다고 치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구조예요. 말인즉슨 이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해서 얼마만큼 벌어졌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기는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4면 2칸 벌어졌거든. 근데 2는 4칸 벌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돼야 여기가 x가 마이너스 4, 2칸짜리라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더 벌어지는 4칸짜리, x는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최대값이 여기가 될 것이고요, 최소값이 여기가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최대값이 지금 3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꼭지점 좌표가 최대값이 걸려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 값이 지금 3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K값은 1로 등장을 할 것이고요. K값은 1로 등장했고요. 이때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이 값을 물어본 겁니다. F2 값을 물어본 겁니다. 됐죠? 그 F2 값은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4, 마이너스 2 곱하기 2, 그 다음에 플러스 K니까 1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면 되겠어요. 됐죠? 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고,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센터를 기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밑으로 혹은 위로 상당히 올려놓고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니까 이런 거고, 아래로 볼록 형태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구조가. 알겠죠? 네, 전부 다. 자, 보십시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얘도 이제 무조건 그림 그려서 판단하는 거예요. 머리 굴릴 필요 없습니다. 자, 얘는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가야 되니까 좀 짬밥 되다 보면요, 요 5를 막 쪼갤 거예요. 플러스 4 플러스 1. 그럼 여기 뒤쪽에서 이제 앞쪽이죠. 완전 제곱식이 걸리고요. 어찌되었든 꼭지점의 좌표는 2,1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래로 볼록 형태의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2,1이다. 자, 그러면
y축이 지금 여기 있다 보니까 0이 여기 있을 거니까 x가 0인 거. 0에서 시작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을 해. 그래서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와서 끝날 수도 있어요. 나도 어디서 끝나는지를 몰라요. 아니면 더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날지도 모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요만큼만 할 수도 있고 파란색으로 여기까지도 갈 수도 있고 노란색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갈 수도 모르고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 그 생각을 쏙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2라고 떴어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게 딱 봐도 파란색은 아니에요. 왜 파란색은 아니냐면 만약에 여기까지 가면요 최소값이 1이 떠야 돼요. 2가 뜨면 안 돼요. 최소값 1이면서요 꺼져요. 그러면 노란색도 안 돼요. 이런 구조도 안 됩니다. 왜? 노란색 구조는요 무조건 여기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오죠. 여기든 여기든 안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영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면 여기가 y축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영역의 그림처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언저리쯤에서 끝나야 돼요. 됐어요? 이걸 외울 수가 없어요. 어디서 끝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힌트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최소값이 2였던 게 힌트입니다. 됐죠? 파란색, 노란색에서는 전부 다 최소값이 1입니다. 그래서 이걸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2가 여기서 끝났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y값이 2가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그리고 최대값은 5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가 지금 최대값, 다시 말해서 y 절편을 말한단 말이야. x값 대신에 0, 0 들어가면 5.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값은 맞아. 그럼 여기만 찾으면 돼요. 여기만 지금 찾으시면 되겠고 그때 그 값을 a 값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x 값이 뭐, 2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 2란 말이지.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다 정보 이제 던지시면 돼요. 그래서 a 값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y에 2가 들어갈 것이고요. x에 a가 들어가서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종류가 나올 거예요. 예. 넘어가면 플러스 3이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1, 3으로 될 건데 자, a가 1 또는 3이지만 그림상으로 봐보세요. 3이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죠. 근데 여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a의 값은 1 선택하고 끝내야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요 그림이 중요해요. 요 그림. 요걸 해석할 수 있냐 이 그림. 자, 요 문제가 좀 어려워요. 내가 아까 그랬죠. 꼭지점 x 값이 몰랐었을 때 그림 좀 어렵다고. 아까 이 위에 것까지는 다 아는 형태고요. 여기는 꼭지점 x 값을 모를 구조로 만들어졌네요.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진 않아요. 자, 일단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저 상황을 좀 바꿔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로 좀 묶고요. 자, 필요한 건 반의 제곱. 빼기니까 플러스로 다시 쓰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k, k 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아까 위에 거에서는 여기가 나와서 편했는데 이제는 안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뭐가 불편하냐면 이 그림이요 어떻게 그릴지 몰라요. 아까는 내가 2차 함수를 고정시켜 놓고 그러잖아. 아까 2차 함수를 고정시켜 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 범위를 잡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나마 좀 쉬운데 그나마 좀 쉽습니다. 이게 잘 봐요. 이게 꼭지점에 몇 사분면에 찍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디에 찍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난장판인 겁니다. 잘 봐요. 얼마나 복잡한 거냐면 일단 그려놓고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k, k의 제곱이 이 k의 제곱은 무조건 양수 뜨겠죠? 0을 포함해서. 그러면 이 점이 어디 찍힐 거냐면 이런데 찍힐 거예요.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멘트 안 나왔어요.
K가 음수면 여기, K가 0이면 여기. 정확하게 말하면 0이면 0,0이라서 여기 찍힐 거예요. 근데 그냥 대충 여기 찍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양수면 여기 찍힐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냐면 이 점이 찍혔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미안합니다. 이거 위로 볼록이네요. 더 복잡하겠네.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요렇게도 그릴 수 있고, 요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야. 뭐가 뭔지를 몰라.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x가 이 이후 단계에서 봐달래. 다른 데를 봐달라는 게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서 파란색 그림을 조금 더 펼쳐서 그릴게요. 빨간색도 마찬가지고 노란색도 마찬가지고 이걸 조금 더 넓게 그릴게요. 그래야 좀 보기가 편할 것 같으니까. 봐보세요. 아까 파란색 그림이 여기에 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걸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만 보는 거냐면 이 이후에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가 2가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이거 이후만 보는 거예요. 그려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최대값은 누구냐면 여기에요. 자, 만약에 빨간색이었다면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디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란색도요,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노란색이요,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상황이 좀 달라요. 만약에 노란색이 이런 데 걸렸으면 빨간색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올 겁니다. 여기가 계속 최대값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이후 단계면요, 그때는 그래프가 요렇게 돼서 그때는 최대값이 누굽니까? 얘가 최대값이 됩니다. 노란색은 여기가 최대값이고요. 말하고 싶은 내용은, 자, 내가 지금 색깔별로 구분은 해놨지만 누굴 기준으로 꼭지점이 x값이 누굴 기준으로 이 전 단계하고 이 이후 단계를 봐야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지?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건드려야 돼. 무조건 풀어갖고는 이 문제 힘듭니다. 그래서 x가 2보다 작았을 때하고 컸을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꼭지점의 x값이 2보다 작았을 때 컸을 때, 그걸로 통합해서 여기다 다시 그려놓을게요. 잘 봐요. x가 2였었을 때 이거보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지금 여기 보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그림인데 그거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최대값이냐면 이 그림 이후, 자 보세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돼 있으니까 이것만 그래프가 살아남고 이때의 최대값은 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우리가 fx라고 가정하면 파란색 입장에서는 뭐가 f2 값이 최대값으로 등장해요. 그러면 최대값이 16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봅시다. 어떤 것도 존재하냐면요, 꼭지점이 여기 걸려있는 게 바로 이 라인에 걸려있는 거.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상황은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이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똑같겠습니다. F2가 최대값으로 16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값은 똑같이 종꼴은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여기서 표시했다시피 이 녹색 계열, 이 녹색 계열이 오른쪽 이런 식으로 꼭지점이 여기 걸려져 있으면 그때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디 여기에요. 이 그림 중에서 최대값은 누굽니까? 얘입니다. 그때는 본인 꼭지점 찾아야 돼요. 본인 꼭지점. 자, 그래서 얼마? x에 k가 들어갔었을 때 그때 k제곱으로 나올 건데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 16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해서 푸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의 값이, 그러니까 꼭지점의 x값, 여기 축방정식. 그 다음에 빨간색의 정보는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k하고 2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거? 2가 더 큰 거. 같은 건 누구예요? 요 빨간색 조건이에요. 됐어요? 네. 요렇게 생겼었을 때 그때 F2 값이 16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구조상.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Y에 16이 들어갈 것이고요. X에 2가 들어가면 됩니다. 마이너스 4, 2가 들어가면 4K. 넘어가면 20이니까 K는 5가 떨어집니다. 자, 봐봅시다. 조건에 이게 무조건 정답이 아니에요.
봐보세요. K가 5가 떴는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K가 2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이게 정답이에요. 말이 안 되죠? 꺼져요. 그러니까 답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조건 안에서만 정답이에요. 두 번째. 아까 빨간색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번엔 이 조건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K가 누구보다 클 때 2보다 컸었을 때 여기에 지금 축방정식이 여기 걸려 있거든. 그러니까 2보다는 K가 더 컸었을 때 됐죠? 그때는 지금 뭐냐 본인 거 X 그러니까 최대 그 K의 제곱값이 그게 바로 16이 떨어져 버리는 거 이렇게. 그러면 원래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그 중에서 K가 2보다 큰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K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정답은 이거겠네요. 됐죠?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쉬웠냐면요. 꼭지점 X값이 나왔으니까 쉬운 거고요. 이게 어려운 건 꼭지점 X값이 없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녹색 형태로 그래프를 다 그려보고 어디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이 전 단계에 대해서는 요거 세 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함수값이 최대값으로 나오는데 여기 녹색만 본인 거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값으로 나와요. 됐죠? 그거를 이제 일목요연하게 좀 간단하게 표현한 게 이거고요. 그거를 식으로 바꾼 게 이제 요겁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시험에서 정말 흔하게 나오는 그냥 한 50점대 애들 맞으라고 내는 시험 문제예요. 이거 맞아야 돼요.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뭐 중학교에서는 최고 난이도죠. 당연하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뭐 저거 틀리면 바보 아니야? 이런 여기 지금 상중이라고 돼 있는 건 저거 RPM 기준으로 말한 거고요. 다른 웬만한 책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센에서도 이 문제는 어려운 거에 속하겠지만 고쟁이에서 같은 데서 보면요. 쫙 어디 앞에 있어요. 앞에. 알겠죠? 당연히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못 풀면 안 돼요.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이것도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흔해 빠진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보자마자 가로 풀면 난리 납니다. 알겠죠? 왜요? 니네 4차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까? 고2 때 배웁니다. 고2 때. 고2 2학기 때 저 수투 배우면 이제 그때 가르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이제 저거 가로 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 상태로 풀어야 되는데 요거 대표 문제는 좀 쉽게 나온 거고요. 요 밑에 살짝 보면 그 다음 건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조금 달라요. 그때는요 얘를 보통 한 개의 문자로 잡습니다. 선생님 얘로 잡으면 여기가 t-1 아닙니까? 하도 되는데 그러면 또 재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 얘를 t로 잡아요.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예요. 여기는 똑같은 이거. 여기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t로 잡으시면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보통 t로 잡습니다. 선생님 이걸로 잡으면 안 됩니까? 이걸 t로 잡으면 여기 t 플러스 3 해갖고 결국에 가로 또 풀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곱 안에 들어있는 걸 t로 많이 잡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가.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건 똑같은 개념이라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t로 이렇게 잡습니다. 네. 자, 치환.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풀 거예요. 자, 나 따라서 보세요. 아마 틀릴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치환을 하니까 선생님 여기가 t로 바꾼다면서요. 오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자, 인수분해도 되긴 하는데 완전 제곱식을 그려서 우리 이제 그래프를 좀 디테일하게 그릴게요. 플러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 이제 이거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이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1이 여기고 플러스 1이 요거 직전이니까 오케이. 선생님 딱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최대값은 여기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개똥이죠. 왜요? 그렇지. 자, 지금 T축이 이게 정확하게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보다는 살짝 위에 있을 거거든요. 여기가 음수니까. 뭐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림 좀 이따 지울 거예요. 이게 무슨 축이냐면 이게 X가 아니에요. 무슨 축? T축이에요. 근데 저기서 X 범위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안 돼요.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만 나오는 말이 아니고 고2, 고3 때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치환은 함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뭐까지 치환하셔야 되냐면 범위까지 치환하셔야 돼요. 저기는 X범위지만 여기는 T범위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범위가 바뀝니다. 됐죠? 그림도 같이 지울게요. 다시 그릴 거기 위해서. 아마 이 노란색 범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은 아닐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리 이건 지워놓을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기서 범위를 어떻게 따옵니까? 잘 봐요. 이 식을 약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건데 이 그림 그리고 나서 여기가 무슨 축? T축이에요. Y축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통해서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걸려줄 거예요. 자,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속합니다. 아래로 블록 형태의 그래프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이게 혹시나 해서 0 들어가 봤더니 얼마 나오냐면 00 들어갔더니 진짜 0 나오거든요. 원점은 여기 어디쯤에 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좀 디테일하게 그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다시 여기 무슨 축? X축. 여기 무슨 축? 에헤이, T축이야. Y라는 자리는 Y 자리에 Y가 없어. T가 있어 지금. T축.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지금 이거 선행학습이니까 아무 말 안 하지. 현역이 이 소리 하고 있으면 뒤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보십시다.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여기서부터 1이면 대충 여기 어디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T가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T의 값이 마이너스 1. 요게 T 값이니까 어디에서 여기 어디쯤에서 끝날 거예요. 여기는 찾아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저기 X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X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그때의 좌표, 요 좌표에서 요 좌표까지. 이때의 제일 작은 T값은 여기 이미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으니까 됐고, 제일 큰 T값은 여기 있고, 그건 찾으러 가면 돼. X에 얼마가 들어가면 1이 들어가면. 뭐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그건 본인 마음대로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X에 지금 얼마가 1이 투입될 거예요. 그러면 11 들어가니까 얼마가 됩니까? 3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값은 3입니다. 그래서 X의 범위가 원래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뀐다? 마이너스 1에서 3으로 바뀝니다. 됐죠? 그게 이쪽으로 옮겨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아까 그려놨는데 다시 그릴 겁니다. 자,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1, 2하고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자, 아까 요 식이었죠? 0,3이니까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Y절편을 보통 많이 빨리 그리거든. 그래서 한 요 정도 하면 되겠네요. 요렇게. 자, 그러면 되고요. 자, 나는 여기다가 웬만하면 축을 썼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무슨 축? 에헤이, 정신 차려. 여기 무슨 축? 그래, 써놔. 그래야 안 헷갈려. 그래서 2,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0,3, 0 들어가 보세요. 3 나온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랬었을 때 이제 뭐가 갖고 오는 거냐면 저 파란색 범위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요 빨간색 범위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3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이면 뭐 여기 어디쯤일 거예요?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찾으러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3이 어디 있습니까? 잘 봐요. 3이 여긴지 여긴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이 들어갔었을 때 함수의 값이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알고 싶은데요. 대입해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3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1 돼가지고 0 됩니다. 엄마 여기서 딱 끝나줍니다. 근데 이러나 마나 필요 없어요. 최대값을 찾아달라고 했죠. 최대값이 여기인 건 변하진 않아요. 됐죠? 만약에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으면 그땐 얘가 최소값입니다. 자, 최대값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아까 지금 T값이 얼마가 들어갔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들어갔었을 때. 어디 시계? 이 시계. 자, 그래서 우리가 T에 마이너스 1이 이제 투입되게 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빼기 1. 그래서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최소값 8이고, 아니 최대값이 8이고 끝납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치환을 할 때 함부로 치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치환하는 건 맞아. 근데 저 치환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저거 범위.
치환에 의해서 요 범위가 누구로 바뀐다? 요 빨간색 범위로 바뀐다. 이걸 안 하면 이걸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 아까 내가 여기서 문제 풀었을 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아까 여기서 그려놓고 지웠잖아요. 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입니다. 아, 선생님 그래도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인 건 똑같잖아요. 그건 운빨인 거고요. 대부분 틀립니다. 알겠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치환하기 전에 항상 범위 설정하고 치환하셔야 돼요. 이게 더럽게 잘 나오고요. 요새 그래서 좀 잘 안 나오더라. 너무 옛날에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요새는 좀 잘 안 나온 케이스인데 그래도 간혹 냅니다. 알겠죠? 자, 전부 다. 자, 아까 앞에 위에 거랑 좀 다르게요. 선생님 이거는 범위가 없으니까 그냥 잡으면 안 됩니까? 예, 이게 더 어렵습니다. 범위가 있으면 보통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범위가 없으니까 안 잡으려고 해요. 잘 들으세요. 자동 범위가 발생해요. 저게 자동 범위가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래서 범위 없는 것들이 더 힘든 거예요. 잘 봐. 저거 치환하는 건 똑같아. 이제 t를 여기다 치환할게. 네. 그러면 이제 보나마나 우리가 이렇게 쓰겠지. 여기 식에서 이제 이걸로 치환을 했으니, 아, 선생님 이거 그냥 뭐 여기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k. 그래갖고 이거 완전 제곱 씌워갖고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보면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 9가 필요하네요. 18, 마이너스 18이 들었으니까 플러스 18로 없애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엎어진 그림이고요. 엎어진 그림이고, 그래서 여기가 최고차수 계수가 k, 최고차수랬다. 꼭지점의 좌표가 k, 이렇게 생겼을 거고, 참고로 이제 여기가 이제 t축이 되겠죠? 네. 근데 t축이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양수면 여기가 맞는데 음수면 여기 위에 있습니다. t축이. 일단 양수란 전자에서 그림 그려볼게요. 근데 이 그림 맞다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인 거예요. 됐어요? 그럼 선생님 뭐 범위 없으니까 이게 최대값이니까 이게 3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잘 들어요. 이게 뭐가 무섭냐면 범위가 없는 게 더 무서워요. 자동 범위가 설정이 돼서. 잘 봐. 플러스 4 플러스 2로 이거 6을 약간 좀 쪼갠 겁니다. 그래서 놓고 여기서 완전 제곱식.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2,2고,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t축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잘 들어라. t가 자동 범위가 설정돼요. 모든 범위에서 t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디 이후에요? t값이 y자리에 있는 거죠. 이 이후에서만 그림이 만들어져요. t가 이 값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t가 자동 발생해요.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하에서만 얘기합니다. 됐죠? t값이 요걸 말하는 거고, t의 가장 작은 값이 2예요. 됐죠? 그거보단 다 커요. 이게 범위가 자동 설정이 돼요. 그래서 2가 어디 있냐면 여기 어디에 있겠죠. 그래서 이 이후 단계, 운이 좋게도 얘가 최대값이 걸려주긴 합니다만은, 가끔 시험 문제가 재수 없으면요, 이게 어디서 시작할 수도 있냐면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최대값이 본인 거예요. 됐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그때 따라서 조건이 다 바뀌는 거예요. 됐니? 내 말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설사 안 썼다고 하더라도 답에 지장은 안 받잖아. 그러면 부분 점수라도 몇 점 줘.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었으면. 근데 만약에 얘 때문에 답까지 다 틀렸다? 점수 하나도 안 줍니다. 그걸 노리고 낸 거라서. 그래서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 이후 단계, 여기서 최대값은 얘가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 값이 지금 아까 3이라고 떴으니 k의 값은 마이너스 15 이제 정도가 뜨고 이제 끝나야 됩니다. 됐죠? 근데 이제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잠깐만 보시자면 t 값이 혹시나 해서 문제 좀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t 값이 4부터 시작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4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돼버렸다. 그때는 최대값이 여기다. 오케이? 그때는 상황이 바뀐다는 걸 조심하세요. 자, 아까 위에 거 하고 이제 짬뽕 된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대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저 바로 위에서 설명했던 25번하고 이제 짬뽕 된 문제인데, 요거를 t로 잡는 게 편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제 t 제곱으로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자, 범위가 자동 발생하니까 여기서 저 범위 뽑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꼭지점의 좌표는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가 되게끔 대충 그림을 그려보시고, 난 웬만하면 여기다 축 쓰라고 했습니다. 헷갈리니까. 여기가 X축, 여기가 T축. 됐냐? 내가 그림 그릴 때도 여기 잘 안 썼어요. 이때까지 잘 보시면 영상 앞에 뒤져서 보세요. 근데 치환할 때는 웬만하면 씁니다. 나도 헷갈리거든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자, 그래 놓고 그러면 여기 이제 T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거냐면 T가 2보다는 다 커요.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자동 설정이 됩니다. 됐죠? 네.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치환을 해가지고 식을 다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저기 앞에 있는 가로에 대해서 T로 치환을 했고요. 여기서 조금 손을 보면 되겠죠. 자, 플러스 3, 마이너스 3 여기까지가 T입니다. 그러니까 T 빼기 3이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갖고 일단 그림은 그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T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플러스 1 플러스 1. 자,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하고 그래프는 엎어진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자면 T축은 현재 여기 있는 구조입니다. 마이너스 4니까 밑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T축을 기준으로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Y축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통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표시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지금 T 범위가 어떻게 설정이 됐냐면, 자, 이 T 값은 최다 2보다 큽니다. 그러면 2면 여기 어디쯤에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여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0이니까 딱 여기가 한 칸 차이. 그러니까 보통 여기랑 높이 똑같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어차피 2 넣어야 돼요. 상황상.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잘 보시면요, 최대값이란 말을 밖에 못 물어봐요. 이건 최소값이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럼 잘 들어요. 이 다음부터가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잘 들어. 이게 T값이 2일 때 최대값이 등장을 하는 건 맞아요. 자, 그러면 2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2 들어가면 1의 제곱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인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A값이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누가 T값 구하래요? X값 구하라고 했어요. 됐어요? 네가 지금 이게 틀렸던 이유는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X가 A라고 돼 있지 여긴 T가 2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A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T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네, 잘 들으세요. 여기가 X가 1이 등장하면 T가 2로 등장하고 그 T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X가 1이 됐었을 때 T값은 2가 될 것이고 그 T값이 2가 됐었을 때 최대값 마이너스 5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값이 2였을 때 최대값은 맞지만 저기 A값이 2라는 건 아니에요. X값을 찾아야 됩니다. 원상복귀에서. 그래서 X가 1이었을 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 이걸 나중에 니네가 뭐라고 배우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합성함수 있죠. 합성함수라고 다시 배우게 돼요. 자, 여기서 잠깐 얘기할게요. 합성함수 얘기하기 전에 함수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함수란 단원에서 합성함수까지 있습니다만은 저 함수라는 단어는 어디서 맨 처음에 가르치냐면 중학교 1학년 때 가르치긴 해요. 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 근데 함수는 니네가 처음으로 배우는 것. 단어는 안 배웠지만 처음으로 배우는 건 내가 초등학생을 가르쳐 본 적은 없다마는 초등학교 2학년 때쯤 배울 거야. 2학년, 3학년 때쯤에. 단어 자체는 안 나와요, 그때는. 근데 저 함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함자가 나도 글씨는 쓸 줄 없어요. 이거 한자가 더럽게 복잡하더라고. 내가 한자를 잘 쓰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상자 함자입니다. 한자 자체가. 선생님 뭘 보고 상자 함자라고 합니까? 초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자, 여러분 별표 5 곱하기 별표 플러스 1
1 들어가면 얼마가 되죠? 6. 2가 들어가면 얼마가 되죠? 11. 3등이 들어가면 얼마가 됩니까? 16. 이거요. 초등학교 때 분명히 배워. 이걸 함수라 그래요. 여기서 이 별표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x고요. 이 식은 5x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가 y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5x 플러스 1이라는 식입니다. 말은 이렇게 배우지만 처음으로 배웠던 건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이 모양을 따와서 함수라는 단어를 써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선생님 합성함수가 뭔데요? 2번 하는 거예요. 자, fx의 식이 들어가. 뭐가? x값이 들어가서 y값이 나와. 근데 그걸 다시 어떤 함수? gx 함수에다 또 집어넣어 버려. 그러면 요 y가 색깔 잘 구분하세요. 요 y가 다시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요 x로 바뀌어서 들어와요. 봐봐. 여기서 잘 봐봐. 아까 우리가 x라고 하는 녀석, 요 x라고 하는 이 파란색 값이 누구로 들어갔니? 1로 들어갔었을 때 그때 녹색의 값 뭐가 나왔니? 2가 나왔지. 그 2가 어디로 들어가니? 여기로 다시 기어 들어가서 근데 이 녹색의 값이 뭘로? 여기서는 y 값이지만 여기는 다시 x 값으로 변환돼서 들어가. 근데 이 y 값이 x로 바뀌었을 뿐 쉽게 말해서 이거야. 네 이름이 동현이잖아. 근데 네가 미국 가서 네 이름이 G미라고 한번 해봐. G미. 욕한 거 아닙니다. 시부랄 G미. 옛날에 잘 쓰는 욕이 있습니다. 여기 영어 이름 스미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네가 바뀌었습니까? 네가 한국 이름은 동현이고 미국 이름은 G미입니다. 네가 바뀌었냐고요? 내용물은 똑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의 y, fx에서 나오는 결과물 y값이 gx로 들어가는 x의 값하고 이름은 바뀌었어. y가 x로 이름은 바뀌었는데 내용물이 바뀌었냐는 거 그대로라고. 여기 나오는 이 y값이 다시 여기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에 나오는 이 t값이 여기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이 요 2로 들어가갖고 저기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걸 합성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뭐를 배우기도 하냐면 매개변수 t라고도 하기도 해. 이거를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뜻이야. 저게 니네 화학 시간에 안 배우니? 매개체? 안 배우냐? A를 뭘 예를 들어서 불을 뭐를 화학 반응을 시키고 싶은데 B가 바로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중간에 매개체를 하나 끌어놓는 거야. 중학교 때 배울 건데. 그런 게 있어요. 예, 중간에 이제 매개가 역할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걸로 얘기해 볼까?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면 있잖아. 니네 부모님도 그러실지 몰라. 야, 보통 엄마 아빠 싸우면 엄마가 밥 안 차려주지 않냐?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냐? 니네 부모님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밥을 차려주시더라. 싸워도. 그러면 엄마가 직접 얘기하는 뭐 하니까 나 불러. 야, 아빠 보고 밥 먹으라 그래라. 요 멘트로 해. 근데 들려. 대충 봐도 들려. 이제 아빠한테 가갖고 아빠 엄마가 밥 먹으래. 안 먹은다 그래라. 이래 또. 그러면 다 들리거든. 그러면 쫄아갖고 엄마 밥 안 먹는데 먹으라고 해. 차렸으니까. 가갖고 지금 나만 가운데서 뭐하는 짓이야 지금. 고 매개 역할하는 거. 여기에 매개변수 t예요. 그러니까 x가 y로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중간다리 역할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니네한테 4차를 바로 가고 싶게 하는데 바로 못 가니까 2차에서 2차를 거쳐서 4차로 보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니네가 아까 여기서 열심히 풀어갖고 선생님 아까 최대값만 열심히 구했잖아요. 그때 x값을 구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x가 아니에요. x는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다시 한번 리플레이로 봐보세요. 그러면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가 앞에 유형 8번하고 9번이 엄청 어려운 부분이 맞아요. 그걸 공부를 잘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이제부터 나오는 것들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죠? 뭐 대충 막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요 스타일을 잘 보시면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x도 제곱돼 있고 y도 제곱돼 있는 스타일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x끼리 y끼리 따로따로 돼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 잘 봐보세요. x, y 섞인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오늘 뒤에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x, y가 섞인 항도 있어요. x, y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2 x, y라고 쓰던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 방식이 안 통해요. 왜? x, y 못 찢어내니까 그때는. 근데 여기는 x 2차, y도 2차인데 x, y가 섞인 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x끼리 y끼리 그냥 완전 제곱식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x에 관련돼서 그다음에 y에 관련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로 해버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여기가 지금 2로 묶어놓고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여기에 놓고 플러스 4y 그 다음에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얼마가 들어야 되냐면 9. 그래서 18이 들어왔으니까 18을 까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를 들어갔으니까 4를 빼야 되는데 앞에 붙어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집니다. 다시 보면 이거 깨져 나갈 것이고요.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자, 어떤 숫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쳐봐. 자, A, B는 실수라는 전자에서 A, B는 실수다. 허수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언제 0이 되는 거냐면 A도 0이 돼야 되고 B도 0이 돼야 돼. 그래야만 돼. 왜? 어떤 숫자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될 구조는 아니거든. 실수이기 때문에. 허수면 가능하겠지만 실수에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일단 마이너스 4를 떼놓고요. 이 값에서 요 값에서 가장 작으려면요. 네가 0이 떨어져주고 네가 0이 떨어져주면 돼요. 떨어질 수 있어요. 왜? x값이 3이고 y값이 마이너스 2라면 이때 0의 제곱 거기다 2 곱하고 0의 제곱 거기에 제곱하고 더해봐야 어차피 0입니다. 그때의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4입니다. 그때의 x, y 값까지 물어봤다면 이 값까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최소값만 얘기했으니까 이러고 끝내시면 돼요. 됐죠? 네, 전부 다. 되게 쉬워요, 이 파트는. 주어진 조건이 주어진 2차 와 몰라. 자, 이런 거예요. 이건 그나마 좀 쉬운 건데 여기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네,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데 잘 들어. 여기서 x 범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누구 문자가 사라지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냐면 y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식을 x는 해가지고 만약 이렇게 됐다 쳐봐. 그럼 x 자리 이게 여기에 들어간다 쳐봐. 그럼 다 y로 바뀌어서 나오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잖아. 아니 여기를 다 y로 바꿔버릴 거면 이거 어떻게 써먹으라고? 물론 써먹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저쪽을 거쳐서 써먹어야 돼.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걸려. 그래서 우리가 x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여기 문자를 싹 다 누구로 바꿀 것? x로 바꿔줄 것. 다시 말해서 y라는 문자를 없애주는 게 제일 좋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식을 다시 보면 y 자리 그대로 얘가 들어가서 제곱 그 다음에 2배하고 더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로를 푸시면 돼요. x제곱 2x제곱 6 12x 9 18. 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3x제곱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원래는 이 식으로 돼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x에 관련된 2차식으로 멘트가 바뀌고요. 저 범위 안 여기 있죠.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3으로 묶으시면 됩니다. 이제 내용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멘트가 바뀌어요. 그래서 플러스 4 12가 더해졌으니까 12 까시고요. 6인가요? 네.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6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 되겠고, 여기 지금 이제 x의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대충 한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x의 범위가 이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0은 여기까지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여기서 이미 최소값은 등장한 상황입니다. 최대값만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x에 0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x에 0을 여기다 넣는 게 제일 빠릅니다. 왜? 여기 18 있거든요. 됐죠? 자, 그래서 최대 최소값은 6하고 18 떨어지니까 둘이 더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험 문제보다는 이제 이 뒤에 거에 뭐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활용되는 부분은 뭐만 잘 하시면 되냐면 요 식 잘 세우시면 되겠고 요 식에다가 잘 넣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 전 단계예요. 얼른 풀어버리세요. 자, 이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얘를 그냥 집어넣으면 아까 위 거랑 비슷한 문제긴 한데 조건이 걸렸어요. 이게 왜 조건이 걸렸냐?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집어는 넣을 거예요. 집어는 넣을 건데 잘 들어봐. 집어넣기 전에 작업 좀 하고 집어넣읍시다. 일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시는 게 조금 좋냐면요. 나는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집어는 넣을 건데 집어넣기 전에 이게 그냥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범위 잡으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잘 봐요.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 대충 등장하는 게 있는데 아마 x의 값이 0에서 1 사이 y도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다. 그림을 그려서 보면 y는 넘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요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우리가 여기가 지금 떨어지는 형태의 그래프 y절편이 1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x절편도 마찬가지로. 그럼 봐봐. xy가 모두 다 양수에 해당되는 거. 0보다 큰 거. 그러면 x의 값이 0보다 큰 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는 x값이 음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중에서 y값도 양수인 거. 근데 여기 y값은 음수죠.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원하는 정답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x 입장에서 봤었을 때 x의 값은 0에서 1, y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0에서 1 사이만 걸려요. 보시면 됐죠? 자, 집어는 넣을 건데 이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넣습니다. 그래서 y 자리에 얘가 이제 이게 들어갈 거예요. 자, 가로를 풀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x의 제곱인데 이게랑 붙으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보통 바꾸죠. 일반적으로. 아니면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를 할래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인수분해를 할까요? 나 완전 제곱. 이거 왜 그러냐면 분수 나오니까 하기 싫어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인수분해를 할게요. 답 똑같이 나와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잠깐만요. 인수분해 안 되냐? 그네요. 인수분해 안 되네요. 나 될 줄 알았어요. 이거 아이씨. 될 줄 알았습니다. 되는 줄 알고 설레발쳤네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합시다. 완전히 귀찮아요. 마이너스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반틈이면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이 제곱이니까 9분의 1 떨어지겠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3분의 1이 들어왔으니까 3분의 1을 까시면 되겠고요. 네. 다시 식을 완성시켜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3이니까요. 3분의 2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요 그림을 이제 그릴 거예요. 자, 그릴 거면 꼭지점의 좌표가 3분의 1, 3분의 2 여기가 지금 이제 x축. 자, y축은 없습니다. y축이라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는 y값 자리가 아닙니다. 무슨 값인지 모르겠지만 요 값을 찾아달라는 멘트긴 하지만 자, 그럼 잘 들어. 여기서 범위가 이제 자동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내가 언급했잖아요. x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0부터 1까지밖에 안 나온다고요. 됐죠? 그걸 여기서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0이면 여기에요. 여기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x의 값이 그러면 1이면 조금 더 멀어집니다.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서 등장해서 얘가 최소값으로 등장하겠고요.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x에 이제 1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 1은 여기다 넣는 게 제일 빠릅니다. 뭐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개인 분수 구할 필요는 없고요. 1 들어가면 2가 되겠네요. 그래서 1,2가 되니까 얘가 이제 최대값으로 등장하고요. 됐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최대 최소라고 언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거 통해서 x하고 y의 범위를 따갖고 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 멘트였던 거예요. 계속 그러네. 자, 시작 한번 해봅시다. 이건 되게 쉬운 거예요. 아까 위 문제보다는 이게 훨씬 더 쉬운 건데 자, 점 P 좌표가 여기 위에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x, y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관계식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거 여기다 던져버리면 돼요. 그냥 던지면 돼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A를 죽일까요? B를 죽일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근데 이제 여기는 A를 없애는 게 훨씬 더 편해 보입니다. 그잖아. 그래서 A 자리에다 얘 들어가 버리면 저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 갖다 표시로 가야지. 네.
그래서 3a b죠. 미안합니다. 빼기 4 제곱 빼기 b 제곱 이렇게 써야죠. 여기서 지금 이제 보면 9b 제곱이 나올 거니까 여기 8b 제곱으로 쓰시면 되겠고 6, 4, 24 b 16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럼 8로 묶어가지고요.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거 왜? 이제 안 해도 되지. 귀찮아. 귀찮아. 니네들이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최소값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그냥 대입하면 되고요. 아까 위 문제가 어려워요. 위 문제가 32번이.